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노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장수 비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이것만 먹으면 10년은 젊어진다. 연골이 다시 자란다. 노화를 역전시킨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세계 최고의 의대 교수들과 노화 연구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 MIT 같은 세계 최고 기관의 노화 연구 권위자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것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놀랍게도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노화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입니다. 첫 번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노화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전 세계 노화 연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피터 아티아 박사. 스탠퍼드 의대 출신으로 장수의학 전문가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앤드류 휴버먼 박사. 스탠퍼드 의대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그의 팟캐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듣고 있으며 과학 기반의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운동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최강의 방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영양제도, 어떤 건강식품도 운동의 효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력은 노년기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히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높은 사람은 생존율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50%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같은 것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운동은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시작이고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만성염증은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심장병, 암, 치매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은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휴버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운동보다 꾸준한 저강도 걷기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3회에서 4회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10,000보 걷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도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2회에서 3회는 근력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균형 운동도 추가하세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살짝 굽혀 앉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 관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노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과 시간 제한 식사입니다. 발터 롱고 박사는 단식과 장수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는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라고 권장합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더 극단적입니다. 그는 본인도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의 매트슨 교수 연구팀은 단식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단식이 노화를 늦출까요? 핵심은 오토파지, 즉 세포 자가포식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화와 흡수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가 되면 몸은 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마치 집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고 이것이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장기 손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밤늦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간, 췌장, 위장 모두 24시간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복 시간을 주면 장기들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식사한다면 14시간의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습관은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밤 10시, 11시에 야식을 먹는 것은 노화를 가속시키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나 당뇨 환자는 무작정 단식하면 안 됩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후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과식은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줄면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이것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노년기에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체중 1kg당 단백질 1.6g에서 2.2g을 섭취하라.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 96g에서 13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발터 롱고 박사도 흥미로운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젊을 때는 단백질을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65세 이상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만큼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한국 노년내과 교수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백질 부족이 노년층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루 23개는 문제 없습니다. 닭가슴살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두부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로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은 현대인 대부분이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이죠. 이것들 없이 건강한 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먼저 비타민 D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결핍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실내 생활이 많은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오메가3는 어떨까요? 오메가3는 뇌와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오메가3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고령자에게 마그네슘 섭취가 수면의 질을 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노화가 늦춰집니다. 스탠퍼드 노년의학 교수진은 마그네슘 결핍이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이것이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섭취할까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1000 IU는 약 0.025mg을 얘기합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먹거나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세요. 마그네슘은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독특합니다. 바로 사우나와 냉찜질입니다. 이게 노화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핀란드에서 2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주 4에서 7회 사우나를 하는 사람은 심혈관 사망률이 50% 감소했습니다. 50%입니다. 이것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입니다. 사우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째,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둘째,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열 스트레스는 몸에 일종의 긍정적 자극을 줍니다. 이것을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을 강하게 만듭니다. 냉노출은 어떨까요? 스탠퍼드의 휴버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우나와 냉노출은 가장 강력한 호르메시스 자극입니다. 냉노출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몸은 열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또한 갈색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갈색 지방은 일반 지방과 달리 열을 만들어내는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우나는 10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수 샤워는 30초에서 2분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 시행하세요. 사우나와 냉노출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입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장 빨리 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으면 DNA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듭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짧아지는데 스트레스는 이것을 더 빨리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노화가 빠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노년성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에 잘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명상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복잡한 명상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깊은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얕게 호흡합니다.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이 진정됩니다. 셋째, 자연 걷기입니다. 숲이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것을 그린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넷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중단하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은 어떨까요? 수면은 노화 연구 교수들이 손꼽는 핵심 요소입니다. 스탠퍼드 의대와 UC 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약 2배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독소가 배출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5시간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중단하세요. 배가 부르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둘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금지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대여섯 시간입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는 밤 11시가 되어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이상적인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건강보조식품을 과신하지 마세요. 싱클레어 박사, 아티아 박사, 한국 노년내과 교수들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보충제는 많지 않다. TV나 인터넷에서 이것만 먹으면 영골이 다시 자란다. 노화가 역전된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과장이거나 거짓입니다. 물론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기본 영양소는 필요하면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가지 보충제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과도한 단식을 조심하세요. 발터 롱고 박사는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50대 이후 지나친 단식은 근육량을 빠르게 감소시켜 오히려 노화를 가속시킨다. 단식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굶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적절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작정 고단백 식사도 문제입니다. 항암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콩이나 생선 기반의 단백질은 좋지만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암과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넷째, 과도한 비타민과 미네랄 복용을 조심하세요.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부족한 것만 보충하세요. 막연히 이게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먹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 후 필요한 것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영골 재생, 노화 역전 같은 과장 광고를 조심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의대 교수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운동과 식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10배,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몸이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계란 2~3개와 야채 그리고 통곡물 빵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점심 루틴. 점심 식사 후 10분,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식후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 디카페인을 선택하세요.
저녁 루틴. 저녁 6시 전후로 식사를 마치세요. 밤늦게 먹는 습관은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되 단백질은 충분히 드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잠들기 전 루틴.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에어컨이나 창문을 통해 온도를 낮추세요. 운동 스케줄. 월, 수, 금은 근력 운동을 하세요. 집에서 스쿼트 20회 3세트, 푸시업 10회 3세트, 플랭크 30초 3세트면 충분합니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화, 목, 토, 일은 걷기를 하세요.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가 목표입니다. 한 번에 다 걸을 필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식사 원칙. 매 끼니 접시의 3분의 1은 단백질, 3분의 1은 채소, 3분의 1은 통곡물로 구성하세요. 이 비율만 지켜도 영양 균형이 잡힙니다.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선택하세요.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일주일에 2-3회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연어, 고등어, 삼치 모두 좋습니다. 오메가3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노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운동, 단백질,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정 단식입니다. 보충제보다, 건강식품보다, 어떤 비싼 치료보다 기본 생활 습관과 근력 유지가 10배, 100배 더 중요합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매 끼니 단백질 섭취, 밤 10시 전 잠들기. 이것만 지켜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수면 시간을 개선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도, 약도, 건강식품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세요.